안녕하세요. 아토피 생활치유요가 5강입니다. 그동안 1, 2, 3, 4강에서는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아토피 원인이 임신 중의 문제와 출산 과정, 그 다음에 영아기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강에서부터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현재 아토피가 난치성으로 가 있는 가장 근본 이유는 상당한 오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체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당스럽죠, 그죠? 체온은 단순하게 측정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체온을 누구는 고체온이다, 누구는 저체온이다, 누구는 열독이다, 여러 가지 아직도 규정된 데가 없고요. 또 아토피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상당히 상반된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토피아는 저체온이다, 아니다, 고체온이다. 너무나 단순한 이 체온적인 문제에서부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치유에 조금 더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아토피안들을 만날 때마다 체온을 측정해 오면서 왜 이러한 오해가 생겼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라 그럽니다. 이게 심부 체온이지 표피 체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 부위별로 온도 편차는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온도 편차가 심하게 나오더라도 건강한 사람의 어떤 편차와 질환이 있는 사람의 편차는 특이하게 다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확연한 패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안들을 제가 만나고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이마, 복부, 무릎, 발목 등 전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치유되어 가는 과정에서마다 온도 체크를 해보았었는데, 아토피안들의 특징적인 체온, 그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치유되어 가는 과정들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아토피 오해를 체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안 스스로도 본인이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토피 특성에 따라서 어떤 체감 온도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아마 한 5, 600명 정도 설문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87명. 이 사람들을 분석을 했을 때 나는 정상 체온이다, 35%나 나왔습니다. 낮은 체온이다, 22%밖에 안 나왔고요. 내 체온은 높은 체온이다, 27% 나왔고요. 나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겠다가 15% 나왔습니다. 가장 이런 기초적인 체온적인 문제,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토피가 습도에 가장 민감하고 습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은 100% 다 알고 있지만은 습도계를 가진 사람은 정작 1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부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아주 고급진 프로그램, 비싼 프로그램, 온갖 것 하면서 안 낫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토피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 빠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을 했을 때 정상이거나 높은 체온이 거의 62% 정도 나왔습니다. 모르겠다까지 환상하면은 정상 이상이다라는 범위가 거의 대다수겠죠. 체감 온도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느끼는 체온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봐 보니까 62%가 높으대요. 측정을 했을 때 설문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요. 아토피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 체감 온도에 대해서는 62%가 나는 열이 많고 체온이 높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땀은 어디에 나느냐라고 물어봐 보니까 전신에서 골고루 땀이 잘 난다.
10% 정도밖에 없었고요. 나는 땀은 잘 나지 않는다. 37%고요.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53%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골고루 땀이 나는 친구들은 10%고 골고루 나지 않는 사람이 90%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10% 역시 전신에서 난다는 심각한 아토피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경증인 형태의 전신에서 나거나 아니면 아토피 치유가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전신에 나는 경우고 나머지 특징은 머리에서만 나거나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체온이 높은 사람이 땀이 잘 날까요? 땀이 잘 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은 이 항상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pH도 7.4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에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체온은 어떤 형태든지 36.5도를 만들기 위해서 인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대부분 낮고 낮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체의 시스템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몸에 열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인체는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내려주게 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체온이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땀이 많이 배출되면서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죠. 나는 땀이 나지 않는다? 평소 인체의 온도를 올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기에 운동을 하면은 한 달이나 2개월 정도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면은 체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몸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땀구멍을 다 막고 있었던 시기고요. 어느 날 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운동 조금만 해도 그죠. 결국은 몸이 수시로 체온이 올라가는 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생기는 게 땀에 대한 배출로 인해서 체온을 조정하는 기운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땀을 잘 흘리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봐보면은 아토피안들은 체감적으로는 높은 온도다 그러는데 땀은 나지 않는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러면 이 체온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느냐? 오해의 요인은 뭔가라고 찾아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체온 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위별로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사실 우리 체온 측정 어디에 합니까? 대부분 귀에 하거나 입에 하거나. 그죠? 그러면 머리의 온도가 높은 사람은 실제 체온이 높은 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토피안들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몸 안에서 면역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작용을 하면서 유해 물질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땀구멍이 다 막혀있는 아토피안들에게 체온이 올라가면은 유해 물질 배출되는 땀구멍이 막혀있다 보니까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데로 가면은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늘한 곳, 차가운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나는 열이 많다 보니까 이래 시원한 거를 찾는구나 하는 또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해 물질에 의한 열독으로 또 아토피를 분석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아토피안도 나는 체온이 높다.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들도 머리에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체온이 정상이거나 높게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에서 가장 기본은 수성화강입니다. 찬 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열기는 아래로 내려갈 때 건강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토피안을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수광으로.
열은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척정이 머리 주위에 척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땀이 어디에 나느냐? 특정 부위에 어디 나냐? 대부분 머리에서만 난다고 합니다. 머리에만 열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 체온 조절하는 기운이 나오더라는 거죠. 386명 체온을 측정을 해봤을 때 이마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36.5도에서 아주 작은 편차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온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측정을 해보니까 너무나 심각하였습니다. 35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안에가 70%였습니다. 결국 35도 이하도 있고요. 35.5도 정도가 아토피 안에 공통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거는 정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체온이 낮은데 가장 문제, 그 다음에 대사의 문제는 하복부와 골반 쪽에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체온이 낮아지고 나면은 안에 있는 장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대사에도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안들은 36도 이하가 90% 이상 됐다라는 거죠. 원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체온적인 문제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아토피 치유는 거의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인도 찾았을 거요. 첫 번째 오해도 찾았습니다. 아토피와 이별 첫 번째 열쇠 감 잡았죠. 체온 관리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손발, 가슴은 따뜻하게, 아랫배는 무조건 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복부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장내 생태 환경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부가 따뜻하지 않으면 하지순환 장애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부가 냉기가 쌓여 있으면 몸 전체 건강을 잃어갈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하복부 체온이라는 거죠. 근데 아토피안들은 거의 70% 이상이 여기에 온도가 무지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성수강을 수성하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요건 뒤에 다시 운동에 대한 편에서 할 건데 유산소 운동, 그것도 햇볕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 유산소 운동을 가장 먼저 권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전부 다가 움직일 수 있고 인체의 밸런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요가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요가 중에서도 아시탄가 요가 정도로 가주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펌핑 운동이 아토피안들에게는 너무나 효과적입니다. 발목 펌핑 운동은 전체적인 체열을 골고루 바꿔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사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특히 면역계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발목 펌핑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고 TV에서도 자주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 발목 펌핑 운동을 아토피안들에게 쉽게 봐볼 때 대부분 일반인들은 500회 정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50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매일매일 10개씩만 겨우겨우 늘려가면서 운동을 시켰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발목 펌핑 운동을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안들을 여러분들이 상담 관리할 때는 우선 하복부 온도 올려주는 거와 하복부 마사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발목 펌핑 운동부터 먼저 시켜주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5강에서 제가 체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쉽게 결론 내자면 아토피안들은 저체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20도나 22도를 가장 생활하기 좋은 공간을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장시간 노출하면 또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저체온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생활 환경을 24도에서 26도까지 올려주는 그게
아토피 치유의 가장 핵심이고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해를 체온으로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